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덥네요,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배웠던 줄, 물, 소리, 빛. 따라해보세요. 줄, 물, 소리, 빛.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소리의 간섭 해서 이제 했던 게 그 개관, 폐관. 그러니까 오픈 파이프, 그 다음에 클로즈드 파이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줄의 간섭은 현의 진동.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람다를 일반적으로 n분의 2L이라고 하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마르고 닳도록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맥놀이를 한번 해보죠. 되게 생소한 단어죠? 이게 뭐냐? 그 보신각 종소리 들으면 보신각 종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시작. 안 들어봤. 안 들어봤다고? 그럼 12월 31일 날 뭐 했었어요? 지금까지 20년 넘게 항상 12월 31일은 어떻게 보냈었어요? 불꽃놀이. 불꽃놀이? 어디서? 예술의 전당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최영균 씨는 12월 31일 날 어디에 있었어요? 스키장이요. 보신각 타종 들어본 적 있다? 김병현 씨 딱 걸렸어.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시작. 땡. 오케이. 상당히 정확한 편이에요. 네.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진폭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끝나요? 아니죠. 다시 소리가 약간 세졌다가 다시 진폭이 점점 줄어들었다가 그렇게. 그래서 그 이제 파형을 보면 약간 어떤 식이냐면 약간 요런 식이에요.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우리 귀에는 그러니까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들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 한의원 가면 맥 찝잖아요, 그죠? 그때 맥이 뛰어노는 거랑 비슷하다 해서 우리나라 말로 맥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한국종의 특성이고요. 일본종이나 중국종만 하더라도 이렇지가 않아요. 걔네들은 되게 무미건조하게 종을 치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땡 이노 데스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한국종만의 특징, 그 맥놀이를 물리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보통 이제 물리 시험이다라고 하면은 맥놀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맥놀이는 보신각 타종 시에 들리는 소리의 변화인데요. 종소리를 잘 들어보면은 웅웅웅 하면서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맥박이 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맥놀이다라고 하고요. 이 맥놀이의 원리, 메커니즘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일단 얘는 간섭 현상입니다. 자, 반사굴절 회절하고 간섭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반사굴절 회절은요, 하나의 파동이 일으키는 성질이고요. 간섭은 몇 개?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일으키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얘도 뭐라고요? 간섭 현상이에요. 맥놀이도. 그렇다면 기존에 뭐가 있냐? 들리기 전에 어미파와 에비파가 존재했으리라 예측할 수 있겠죠? 그때 어미파와 에비파는요, 기본적으로 진폭은요, 같다고 가정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진폭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어떻게 돼요?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이게 너무 월등히 넘사벽이니까. 그래서 보강상쇄가 유의미해지려면은 진폭이 같다.
물리 시험은 무조건 진폭이 같다는 것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같아요? 프리퀀시도 같아요. 알았죠? 자, 이때 두 개의 파동이 잠깐만, 쏘리. 프리퀀시가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만나면 그냥 완전 보강이나 완전 상쇄가 돼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저께 배웠던 현의 진동이나 개관이나 폐관의 특성이에요. 근데 맥놀이가 일어나려면은 약간 어미파, 에비파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진폭은 여전히 같은데 프리퀀시가 약간 차이가 나줘야 돼요. 약간, 아주 약간. 지금 얘랑 어미파랑 에비파랑 프리퀀시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주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충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같이 세볼까요? 한 번, 또 같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기까지. 자, 요거 한번 세볼까요?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어때요? 약간, 아주 약간 차이가 나죠? 아주 약간. 그래서 아주 약간 요 X축은 시간축입니다. 좀 적어보세요. 이 주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어미파, 에비파가 만나면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얘는 처음부터 큰 소리부터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렇게 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물리시험에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어미파의 프리퀀시가 F A, 그 다음에 에비파의 프리퀀시가 FB. 뭐 예를 들어서 얘가 440Hz, 그 다음에 얘가 441Hz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만나면 들리는 소리 자체는 이게 정확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평균 주파수로 나요. 평균 주파수. 즉 얼마가 나오느냐? 440 더하기 441의 평균의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뭐 그럴 것 같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면은 뭐 약간 중간 피부색을 갖는 애가 태어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미파, 에비파 두 개가 만나면은 평균 주파수가 나오는데 그러면 얼마가 돼요? 440.5Hz 소리가 나요. 물론 일반인들이 들을 때는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약간 쇼팽급 돼야지 이거 좀 프리퀀시가 달라졌는데? 라고 느껴지고요. 이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평균 주파수로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진폭. 이 최대 진폭. 여기. 이 값은요. 둘 다 어미파, 에비파가 둘 다 진폭이 A다라고 했을 때 이 최대 진폭은 얼마냐? 당연히 2A가 됩니다. 그러니까 맥놀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때는 최대 보강이 되고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최소 상쇄가 되고요. 그래서 2A까지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얼마예요? 네, 진폭이 0이 됐다가 그렇게 진폭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진폭은 2A, 최소 진폭은 제로다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요. 맥놀이의 진폭이 다시 맥놀이의 최대 진폭이 20m일 때 어미파의 진폭은 얼마일까? 정답은요? 10m.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서 소리 자체는 440.5Hz로 들리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분석을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현상이죠? 소리 진폭이 커졌다가 작아지는 현상이에요. 커졌다가 작아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맥놀이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맥놀이 현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게 1, 2, 3, 4, 5. 자, 맥놀이는 영어로 비트라고 합니다. 자, 비트의 주기는 몇 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정답은요, 4초예요, 2초예요, 1초예요. 2초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한번 요게 한 주기니까요. 그래서 5 빼기 3 하면 2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맥놀이는 이 그래프 자체가 주어집니다. 시험 물리 문제에서.
자, 그러면 주파수가 그러면 그 주파수는 얼마냐? 당연히 이거의 역수겠지요? 그 맥노리 주파수는 맥노리 주기의 역수겠죠? 근데 이게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증명은 나중에 심화가 쌓게요. 다음 달에.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FA 빼기 FB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서 이걸 빼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 1Hz 나오죠. 1Hz 절대값으로. 그러면은 1초에 몇 번씩? 한 번씩 맥노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들리냐면 440.5Hz 소리가 1초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어요? 전혀 감이 안 와요? 어떡하지? 뭘 다시 설명해 주지? 예를 들면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시킬게. 손 들어봐요. 교회나 성당? 성가다 유동식 어디 다녔었어요? 성당? 세례명이 어떻게 돼요? 요셉씨, 요셉 형제님. 그 우리 요셉 형제님이 뭘 해주냐면은 시 해줬어요. 시. 그럼 내가 라 할게요. 그러면 그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라. 다시 시작. 라. 들었어요? 어떻게 들려요? 다시. 내가 소홀한다. 소홀해야 되는데. 다시. 내가 소홀하고 우리 요셉 형제님이 시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솔. 다시 길게 시작. 솔. 어떻게 들려요? 라로 들려요? 라로 들려야 됩니다. 너무 어거진가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두 개가 서로 다른 프리퀀시가 동시에 울리면 네 개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긴 해요? 평균 주파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동근 씨가 시하고 제가 이제 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솔 시의 중간이 뭐예요? 라, 대충 라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귀에는 라로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맥노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440Hz를 이렇게 발성을 했다고 합시다. 유동근 씨가 조금 더 높으니까 뭐 얼마일까요? 500Hz를 발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의 평균은 얼마예요? 470? 그러면 470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차이가 얼마죠? 60이죠. 그러면 1초에 60번 정도 맥노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1초에 60번이면 우리 귀에서 걸러낼까요? 걸러내지 못할 거예요. 걸러내지 못합니다, 당연히. 1초에 60번 정도. 이렇게 하면 지금 이게 1초에 120번 깜빡깜빡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60Hz짜리, 그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눈으로 구분 못한데 당연히 귀는 더 둔해서 구분 못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면 이제 명확해지느냐? 440하고 한 442 정도 되면요, 진짜 명확해져요. 그럼 이게 동시에 쫙 스피커가 우리 강의실에서 쫙 울리면은 여러분들 귀에는 얼마로 들려야 돼요? 441Hz의 소리가 들리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죠? 2Hz, 2Hz의 맥노리가 생겨야 돼요. 그럼 2Hz라고 하는 거는 1초에 몇 번? 2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441이 라 이런 식으로 들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들어봐야지 뭐, 그죠? 또 220Hz에서 440까지 올려볼게요. 뭐 해야 되지? (300Hz) 400Hz 이게 440Hz 이게. 자, 이거 끄고 이제 또 하나의 두 번째 스피커를 올려볼게요. 440까지
요게 440 됐어요? 441 해볼게. 구분되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440, 이게 441. 구분 안 되죠? 안 돼요. 자, 그러면 440을 두 개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틀어볼게요. 두 개 틀었어. 특별한 게 없죠? 자, 이때 두 개 중에 하나를 441Hz로 늘려볼게. 그러면은 들리기는 뭘로 들려야 돼요? 440.5Hz로 들리면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얼마죠? 1Hz니까 1Hz 맥놀이, 즉 1초에 몇 번? 한 번. 자, 441로 늘려볼게요. 441하고 440. 못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최영균 씨한테 보여줘야지. 네. 그러면 이번에는 442로 늘려볼게요. 그러니까 442랑 440이랑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돼요? 441로 들려야지, 평균으로.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차이 주파수가 얼마죠? 2Hz니까 1초에 몇 번? 두 번 정도의 맥놀이가 나야 돼. 자, 해볼게. 442. 1초에 두 번. 소리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럼 만약에 44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444Hz랑 그 다음에 440Hz면 들리는 소리는 442Hz가 들리고 그 두 개의 차이가 4Hz니까 1초에 4번 맥놀이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더 증가시키면 이렇게 돼요. 영화에서 많이 들었지 않아요? 그죠? 영화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맥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예전에 변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동수가 200Hz인 소리급세를 다른 소리급세 E와 나란히 놓아 진동시켰다더니 맥놀이 현상이 관찰되었다. 맥놀이 진동수가 3Hz일 때 줄 쳐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는 200Hz인데 나머지 하나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맥놀이 주파수가 3Hz래.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 아니면 뭐예요? 203Hz 아니면 197Hz. 두 개 중에 하나인 거지 뭐.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뭐 딱 뭐 연대 한 1번이나 2번 정도 문제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잠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맥놀이 일어나고 있죠? 이때 이 맥놀이의 그 진동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 진동했는지 한번 같이 세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세어봅시다. 한 번, 책이 없어요. 그냥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럼 실제로 나는 소리는 주기가 60분의 1 다시 얼마요? 5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300분의 1초가 실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진 평균 주파수. 그러면은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얼마? 300Hz. 역수치에서.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죠? 어미파와 에비파의 어떤 소리? 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F1 더하기 F2의 평균 이렇게. 그럼 여기서 땡땡땡 F1 더하기 F2는 얼마 나와요? 600 이렇게 나온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맥놀이 주파수를 잠깐 보면,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의 맥놀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면 이거 두 개 빼면 얼마예요? 60분의 2 또는 30분의 1. 그게 맥놀이 주기예요. 그러면 맥놀이 주파수는 얼마예요?
30Hz야. 이건 뭐에서 뭐를 빼는 거죠? F1에서 F2를 뺀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얘를 1식, 얘를 2식이다 라고 두고 연립을 하면 어미파와 에비파의 주파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시간 10초 드릴 테니까 연립 한번 해보세요. 펜 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책에 여백에다가 대충 적어보세요. 요것만.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F1은 얼마? 310 315? 315 F2는 100? 210 285 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딱 나올 거예요. 딱 연대 스타일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이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자, 따라하세요. 줄물 소리빛, 반사굴절 회절 간섭. 자, 반사굴절 회절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현상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알겠죠? 적어둘까요? 반사굴절 회절 간섭, 이 4대 성질에 해당하지 않는 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반사굴절 회절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파동의 현상이 바로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는요, 앰뷸런스에서 나는 소리 있죠? 그 앰뷸런스에서 나는 소리가 도플러 효과예요. 강현우 씨 앰뷸런스 소리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들립니까? 시작. 뭐? 네. 해봐요. 시작. 아니 해봐요. 용기 있게. 오케이. 또 최영기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삐용 삐용. 다음 시간에 숙제예요. 제대로 다시 듣고 오세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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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죠. 그죠? 그러니까 점점점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어떻게? 세게 들리죠. 맞죠? 점점 세게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고 나면 점점 약하게 들리죠. 이거는 도플러 효과가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도플러 효과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왜 가까이 오는데 왜 크게 들려요? 가까이 오니까 세게 들리는 거지 뭐. 왜냐면 세기 정의가 뭐였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삐뽀 삐뽀 소리는 구면파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파면의 면적이 얼마겠어요? 4파이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점점 접근하면은 나와 그 사이에 이게 R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게 들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게 도플러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음원이 외부 소스가 접근하면 그때 더 높은 진동수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브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삐뽀 소리 들어보면은 이 정도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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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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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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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 뭐 서거나 또는 차가 막히거나 그러면은 삐뽀 삐뽀 이렇게 들려요. 약간 옥타브가 낮죠, 확실히. 그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 그게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옥타브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했을 때는 삐뽀 삐뽀 이 정도면 멀어질 때는 옥타브가 낮아져가지고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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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려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소리가 세지고 약해지는 그거 말고 소리의 높낮이를 잘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래요. 접근할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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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게 도플러 효과다. 그래서 우리 왜 개그맨들 그 뭐 TV에 나와서 개인기 할 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웅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거는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세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도플러가는 아니라는 거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플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할 때는 프리퀀시가 원래 원음보다 높게 들리고 멀어질 때는 낮게 들리고.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원래 소리가 라라고 하면 접근하고 있을 때는 C로 들려.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그냥 파로 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닿으면 꼭 유심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간섭 현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사굴절 회절 간섭 시작. 네, 거기에 해당하는 4대 그 파동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도플러 효과라는 독립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음원이 접근할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서 소리가 난다고 합시다. F0. 그 다음에 음속은 V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는 VS. S는 소스의 약자입니다. 그럼 그때 이제 서 있는 사람이 이제 들을 때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가? 라고 하면 F는 F0에 따라서요. 분모 분자의 음속을 쓴다. 시작. 자, 잘 들으세요. 여기다가 VS를 씁니다. 공식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두 개 중에 하나 쓸 거거든요. 플러스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정답은? 더 높게 들려야 되니까 이게 1보다 커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중에 그렇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멀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접근할 때 기준으로만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디텍터가 접근할 때. 디텍터는 뭐냐면 이제 듣는 청자, 검출기, 청자 뭐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옛날에 막 시골에 그 방역차 돌아다니잖아요. 붕 하면서 막 그 방역 그 가스 막 뿌리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도 하나요? 서울에서? 잘 못 본 것 같은데. 뭐 TV에서 이거 뭐 80년대, 70년대 뭐 그런 자료 화면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 막 좋아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 애가 전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음원은 정지해 있는데 애들이 뛰어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도 높게 들리긴 해요. 자, 이번에는 정지해 있어요. 알겠죠? 정지해 있고 애들이 뛰어가는 거죠. 이렇게. 속도는 VD고요. D는 디텍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때도 여전히 얘가 듣는 소리는 더 높게 들리긴 해요. 따라서 분모 분자의 음속을 쓴다. 시작. 자, 이번에는 디텍터의 속도는 어디에 쓰냐? 분자에 씁니다. 자,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눈치껏? 플러스. 왜냐하면 높게 들리려면 이 값이 1보다 커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외우면 되느냐? 이 위치만, 얘네 두 개 위치만 외워주시면 돼요. 위치만. 근데 둘 다 동시에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아, 잠깐만. 그러면 얘가 도망가면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얘가 도둑놈이야.
그러면 도망가면서 이제 삐뽀 삐뽀 소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케이스 3. 자, 케이스 3는 둘 다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개의 효과가 중첩이 돼요. 그러면은 음원이 움직일 때 효과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아까? 분모에 마이너스 vs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디텍터가 접근할 때는 어떤 효과? 분자에 vd를 쓴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v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 물리 문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이 소리를 듣습니까? 라고 하면 자, 따라서 분모 분자에 음속을 쓴다. 그 다음에 VD, VS. 자,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 그랬죠. 근데 이게 언제 쓴다고? 접근할 때 쓴다 그랬잖아. 얘는 접근하는 거니까 놔두시고 얘는 대신에 도망가니까 이 부호만 마이너스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끝. 할 수 있겠죠? 자, 예제 4번 넘겨볼까요? 자, 다음은 음원의 운동에 대한 소리의 진동수를 알아보는 실험과 결과이다. 네, 실험 과정을 잠깐 볼까요? 그림과 같이 일정한 소리를 발생시키는 음원과 측정 장치의 B를 설치한다. 나 정지 상태의 음원에서 소리를 발생시키고 A로 진동수를 측정한다. 다 나에서와 같은 진동수의 소리가 발생하는 음원을 A에서 B 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A, B 진동수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얘 입장에서는 음원이 접근하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원음보다는 높게 들리겠죠.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원음보다 낮게 들려야겠죠. 자, 이때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A에서 듣는 게 F1이구나. 그 다음에 이게 B에서 듣는 게 F2.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돼요? F2, F0, F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요? 5번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진동수 그림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사이렌 소리의 진동수를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요? 뭘 것 같아요? 몇 번? 딱 봐도 3번? 땡. 3번은 빈출 오답.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세기예요, 세기. 2번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세기가 점점점 커졌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고, 프리퀀시는 이게 등속도로 오기 때문에 등속도로 오는 한 이 값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정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원래 소리가 원음이 라라고 하면 그냥 C로 들려요. 삐뽀 삐뽀 이게 아니라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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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지나가는 순간 이게 갑자기 솔로 바뀌는 거지 뭐.
그래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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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2번. 됐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알아서 풀어보시고 이제 광학으로 넘어가죠. 자, 따라서요. 줄물 소리빛. 우리가 지금까지 한 개는 뭐예요? 줄물 소리를 한 거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죠? 빛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따라서요.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네, 한번 배워봅시다. 빛은 뭐 하도 신기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관찰을 많이 해왔었고요. 특히 제일 신기한 현상은 이제 아무래도 무지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지개가 왜 생기느냐 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사람은 뉴턴. 그래서 뉴턴은 이제 빛의 학문을 처음 이제 만들었던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빛의 학문을 한자로 우리가 광학이라고 그래요. 광학. 우리 태양빛을 보통 백색광이라 그래요. 화이트라고 하고, 우리 형광등도 다 화이트잖아요. 그 태양빛은 몇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지 다 알죠? 몇 가지? 7가지죠. 시작. 빨주, 노초, 파, 남보 이렇게.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뉴턴이에요. 뉴턴. 그래서 나중에 소개팅 가서 할 얘기 없으면 빛의 7가지 색깔이 뭔지 아세요? 네. 뭐게요? 싫은데요? 말씀해 주세요. 빨주초, 파, 남보요. 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누가 발견한 줄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뉴턴인데요. 우기죠. 이렇게. 할 얘기 없으면 뭐 그렇게 해야지 뭐. 거꾸로 외워보세요. 거꾸로. 시작. 보남, 파초, 노주빨. 보남, 파초, 노주빨. 거꾸로.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기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래 잘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해야죠. 노래라도 잘하면 이렇게 멋있게 세레나데를 불러줄 건데. 자, 그 빛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제 굴절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반사는 할 얘기가 없어요. 빛의 반사는 할 얘기가 없어요. 빛의 반사는 그냥 앞에서 했던 그 파동의 반사랑 똑같아요. 자, 굴절. 자, 빛의 기본 성질 몇 가지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선 첫 번째, 빛은 앞에서 다루었던 줄, 소리, 물 얘네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 이런 성질을 다 가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얼마요? 시작. 38광땡이 외우라 그랬죠? 자, 기호는 뭐다? C. 그 다음에 단, 물질 속에 들어가면은 빛의 속도는 얼마나 줄어든다? n분의 c로 줄어든다. 외우라 그랬죠? 그저께. 자, n은 뭐다? 굴절률. 굴절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빛의 분류. 자, 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을 뭐라고 한다? 가시광선. 네. 색깔 외워볼까요? 시작. 빨주, 노초, 파남보. 자, 파장대를 외우셔야 돼. 파장대는 7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까지인데, 이게 700에서 600, 600에서 500, 500에서 400 있으면은 이게 세 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차례대로 빨주, 따라서요. 빨주, 노초, 파보. 남색 빽버리고. 네, 그렇게 돼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세요. 빨간색 파장 얼마요? 700에서 시작. 보라색은 언제 끝나요? 400에서 끝. 근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딱 끊어서 이제 지정하진 않아요. 왜냐면 빨간색 자체가 700나노미터 이게 아니라 대충 한 720에서 650 사이가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편의상 그냥 그렇게 끄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700 바깥쪽은 이름이 뭐게? 적외선. 적외선은 별명이 열선이에요. 열선. 왜냐하면 그 물의 고유 진동수가 적외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외선을 비춰주면은 물이 진동을 막 해요. 적외선 바깥쪽에 있는 게 이름이 마이크로웨이브.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것 자체는 파장이 얼마니까? 1마이크로미터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밝혀졌는데 센티미터야. 변태같이. 알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는 파장대가 센티미터입니다. 1마이크로가 아니라. 알겠죠? 어쨌든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피는 장치! 전자레인지. 영어로 뭐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물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물의 진동수가 뭐라 그랬어요? 적외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적외선으로 진동시킬 수도 있고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로 진동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로 진동시키는 장치 해서 이름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집에 전자레인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분 정도 있네요. 그럼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말씀드리세요. 어머니 이거 이름 뭔지 아세요? 춘자렌지지 이놈아. 영어로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냐 이놈아. 공부는 네가 알지. 전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입니다. 그래? 근데 이름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데 마이크로웨이브로 빛을 쪼여주면 이 물이 진동을 해서 그 진동하면서 열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이 데펴집니다. 그래 공부나 해라.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은 이제 라디오파. 라디오파는 이제 FM, AM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구분은 좀 애매한데요. 마이크로파가 FM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좀 그래요. 하여튼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디게 파장이 더 짧아요? FM이 짧죠? 그러면 음질은 누가 좋겠어요? 얘가 좋아요. 알겠죠? 얘는 파장이 기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FM은 파장이 짧으니까 이런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에너지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음악은 어디서? FM 방송. 그래서 FM 방송 그 CM 잘 들어보면은 FM for you, love FM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게 그거야. 대신 AM은 파장이 기니까 어떤 성질이 좋으냐면 회절이 좋아요. 회절. 그래서 산악 구조용으로 AM을 많이 써요. 자, 이쪽은 됐어요. 뭐 더 긴 것도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자, 이제 짧은 쪽으로 갑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자, 보라색 바깥쪽은 누구? 자외선 UV. 피부의 적이죠? UV. 더 바깥쪽은 X선. X선이 1옹수롱 정도 됩니다. 1옹수롱. 그 다음에 그 더 바깥쪽은 감마선. 이렇게. 감마선이 제일 세요. 자외선은 자외선은 주로 어디 들어있죠? 태양빛, 그죠? 그래서 자외선 많이 쬐면 뭐가 걸려요? 피부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크림 바르러 다니라 하는 거고. X선 많이 쬐면 뭐 걸려요? 각종 암에 걸리죠? 왜냐면 워낙 저게 에너지가 크니까 몸에 들어오면 다 암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감마선은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왜냐면 저거는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아미노산이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감마선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없어져요. 그냥 여기 탄소, 수소 이렇게로 바뀌어. 그럼 저게 언제 나오게? 원자폭탄 터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자폭탄을 많이 갖고 있던 나라가 누가 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까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까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애야지 뭐. 그러니까 비핵화로 가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했던 굴절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굴절율은 뭐 할 때 나왔죠? 이 순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굴절율은 뭐 할 때 나왔어요? 어디서? 물질 속에서 빛의 속도 할 때 나왔죠? n분의 c 외우시면 돼요. n분의 c. 자, 만약에 굴절율이 2인 물질 속에 빛이 입사되었다고 합시다. 처음부터 시작. 굴절율이 2인 물질 속에 빛이 입사되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속도는 얼마예요? n분의 c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2분의 c. 자, 그때 이게 굴절율인데, 그럼 굴절율이 왜 났냐? 처음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물이에요, 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자. 처음에 이제 빛이 들어와. 근데 보통 빛은 진공 속에서 지 혼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이요.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 이번에 고대 시험에 났었어요.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진공 중에서 그냥 전기장, 자기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빛인데 얘가 지구 대기권에 딱 들어와 또는 태평양 바다에 딱 들어가.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빛이 볼 때는 물이 어때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아니면 듬성듬성 있어요? 듬성듬성이 있겠지. 그죠? 사람이 볼 때는 물 분자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은 빛이 볼 때는 이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가. 그러나 워낙 이 물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물 분자한테 먹혀요. 먹힌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전자가 뭐 식사하듯이 빛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먹는지 뭐 아니면 이렇게 마시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뭐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의 상상이에요. 자, 상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딱 빛이 오자마자 그냥 가도 돼. 재수 없으면은, 재수 좋으면은 그냥 가는 거고, 재수 없으면 먹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음식을 먹잖아요? 빛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다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궤도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excited state라고 그래요.
음식 뭐 좋아해요? 고기? 고기 먹으면 어때요? 흥분되죠? 맞아. 그래서 이거를 흥분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제 빛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은 얘가 계속 흥분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요. 계속 흥분돼 있어요. 고기 먹고 난 다음에 계속 흥분돼가지고 집에 가서도 잠 못 자고 그래요? 아니면 집에 가면 뭐 피곤해서 뻗어요. 뻗지. 그러니까 흥분 상태가 다시 안정 상태로 바뀌어. 안정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라운드 스테이트. 들어봐봐요. 빨리 좀 지나가지. 되게 천천히 지나가네. 차 막히나요? 하여튼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얘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 먹었던 빛을 다시 내는 거지. 사람도 똑같아. 사람 이제 고기 먹잖아요. 체중 늘어나지. 근데 그 고기가 계속 체내에 있어요. 똥으로 나가요. 똥으로 나가지. 그럼 체중이 다시 줄지. 그죠? 똑같아요. 얘도 에너지 먹으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오면 다시 빛을 다시 내요. 알겠죠? 그럼 그러면서 빛이 다시 나와. 그러니까 이런 흡수 방출 과정을 빛은 계속 경험하는 거지. 진행하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진공 중에는 흡수 방출을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대기권에 들어오거나 또는 물속에 들어오면은 계속 흡수 방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빛 입장에서는 어디서 느리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물질 속에서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마치 연예인들이 길거리 지날 때 팬들한테 사인해 주느라고 그 약속 장소에 지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때 진공에서 이제 속도를 V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물질 속에서 뭐 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꿀이 될 수도 있고 유리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빛의 속 엄마는 다시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C라고 하고 매질에서 빛의 속도는 V라고 하자고. 자, 이때 V분의 C를 굴절율이라고 정의를 처음에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게 38광땡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 28광땡이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이게? 뭐야? 뭐야? 다시 쏘리. 처음에는 C분의 V로 했었어요. 그래서 38광땡이 그 다음에 28광땡이 해서 3분의 2로 하자. 처음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불편한 거야. 그래서 바꿨어요. 나중에는. 뭘로 바꿨냐? V분의 C로 바꿨어요. 알겠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2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굴절율은 항상 뭐보다 크게 나오게? 1보다 크게 나와요. 알겠죠? 외우세요. 외울 수 있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부터 시작. 이때 느려지는 정도를 이용하여 만든 물리량이 굴절율이다. 그래서 느려지는 정도니까 원래는 C분의 V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야 느려지는 정도가 나오죠. 3분의 2 이렇게. 근데 어떻기 때문에 불편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위적으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굴절율이 2가 나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느려진다는 거예요? 2분의 1로 느려진다. 이렇게 역수치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요. 그 다음에 굴절율이 3이면 그런 매질에서는 빛이 얼마나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치, 역수치해서 3분의 1로 느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요셉 행정님. 돼요? 어디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C분의 V가 아니다. 알겠죠? V분의 C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느려지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를까? 달라. 뭐에 따라서? 밀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느려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물질한테 먹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물질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먹힐 확률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흡수 방출될 확률이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더디게 갈 수밖에 없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밀도가 높으면 더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높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할까요?
유리 아니 물 할까 물 여기가 물 근데 이게 만약에 유리라고 합시다. 유리 그러면은 빛의 속력은 물보다도 더 느려질걸요? 이렇게 확 느려질걸요? 왜냐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굴절율로 따지면, 자, 이게 어려워요. 굴절율로 따지면 물이랑 워러랑 그 다음에 유리랑 누가 더 크다고 해야 돼요? 유리가 더 크다고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되게 헷갈려. 왜냐면은 누가 더 많이 느려졌어요? 얘가 많이 느려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무슨 광땡이? 38 광땡이야. 뒤에 거 안 쓸게요.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8 광땡이, 얘는 18 광땡이. 그럼 얘는 얼마인 거예요? 2분의 3. 얘는요? 1분의 3. 그죠? 그래서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뭐가 더 작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분모가 더 작으니까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랐어요? 그냥 이게 산수예요, 산수. 아, 그렇구나. 밀도가 크면 결국 뭐가 커져요? 굴절률이 커진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밀도가 크면 굴절률이 커지는 그런 특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오히려 외우기가 더 편해지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느려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굴절률이 크면 밀도가 크다는 의미구나, 이렇게. 빛에서는. 알겠어요? 선생님, 줄물 소리도 이렇게 해요? 줄물 소리는 기본적으로 굴절률을 정의 내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학문적으로는 빛만 굴절률이 있는데 가끔 물도 굴절률을 정의 내리긴 해요. 어떤 책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신경 크게 쓰지 말고. 어쨌든 빛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굴절률은 뭐에 비례해요? 밀도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의를 잘 내린 거예요. 이게 크면 밀도가 크다. 딱딱 아우가 맞아 떨어지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야. 측정하는 거는 이제 뭐 한국과학기술원에서 하겠지. 표준과학기술원에서. 그래서 뭐 물에서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유리에서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해서 그거를 테이블로 해서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해놨어요. 그걸 보면 공기는 1.00029예요. 그러니까 1보다 아주 커요? 살짝 커요? 살짝 크지? 그 말은 대기권에 들어와도 빛이 별로 안 느려진다는 거예요. 별로. 알겠죠? 그리고 1.00029니까 그냥 반올림해서 얼마예요?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리시험에서 공기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진공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옆에다 적어두세요. 물리시험에서 공기라고 하면 그냥 진공으로 보시면 돼요. 이유는 왜? 굴절률이 1.00029니까 반올림하면 1 나오잖아요. 물론 정말 이제 냉혈한 그런 출제자는 저것도 값이라고 진공하고 구분 짓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대충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는 이걸 1로 봅니다. 물은 얼마쯤 나와요? 3분의 4 정도 나와요. 요거 값은 좀 외워두세요. 값은 3분의 4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리는 2분의 3. 확실히 더 크죠? 확실히 더 커. 그리고 유리도요. 이게 유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유리 진짜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유리, 그 다음에 고울에 쓰는 유리, 그 다음에 특수 방탄 유리, 이게 다 밀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2.5도 있어요. 어떤 거는. 그러니까 그건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값이 이거예요. 어쨌든 이제 요거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렇죠? 물은 얼마예요? 3분의 4 또는 1.3333.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3 또는 1.5 이렇게. 자, 결론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기.
아인슈타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가설에 의하면은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에너지가 크다. 형광펜 암기. 아인슈타인의 광량자 가설에 의하면은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에너지가 크다. 암기. 전 나중에 합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크면 프리퀀시가 크면 에너지가 큰 빛이라고 봐요. 아인슈타인은. 진동수가 크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빛이 이렇게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진동한다는 거죠. 뭐 빛의 속도는 38 광땡이라고 했을 때 진동수가 작으면 천천히 진동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진동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파 속도는 똑같은데 알겠죠? 네. 그래서 딱 봐도 어떻게 에너지가 큰 것 같아요. 진동수가 작은 거, 진동수가 큰 거. 딱 봐도 진동수가 큰 거, 그죠? 나중에 술 먹고 이제 싸움 붙으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물리를 배웠으니까 그 주먹을 쓸 때 파동 주먹을 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자식 진동수가 작은 나의 주먹을 받아라. 폭 이렇게. 끄떡도 안 하네. 자식 진동수가 큰 나의 주먹을 받아라. 우와 이렇게. 그럼 다들 이제 무서워서 도망갈 거예요. 쟤랑 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자,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진동수가 큰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물 분자가 빛을 흡수해서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고 그 후 다시 아래 원래 궤도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빛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전자가 살짝 들뜨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들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유주원 씨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피자 좋아. 더 좋아하는 음식은? 치킨? 좋아. 그러면 피자를 사줬을 때 유주원 씨가 피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금방 또 다시 다운 되겠지. 그 다음에 치킨 사주면은 치킨 이렇게 막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진동수가 크면 이제 에너지가 크니까 얘가 훨씬 많이 들뜨거든요. 훨씬 많이 들뜨고 그 다음에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 또 이제 한참 걸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진동수가 큰 빛이 물속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더디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진동수에 빛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 빛이 들어왔을 때 28 광땡이라고 하면 더 단파장인 보라색이 들어오면은 1.5 광땡이로 더 느려질 수가 있어요. 나 유동호 씨 못 따라오네 지금 표정이. 따라왔어요? 못 따라와요? 따라오고 있어요? 표정이 어두운데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똑같은 물의 굴절률이라고 하더라도 보라색으로 측정을 하면 이 굴절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크게 나와. 자, 다시 처음부터 해줄게. 자, 아까는 우리 무슨 진동수에 빛을 입사시켰냐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했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빛을 입사시키면 느려진다. 그러면 이제 28 광땡이로 느려지면 굴절률은 얼마 나온다? 2분의 3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어떤 빛? 진동수가 더 큰 보라색 단파장, 짧은 파장, 진동수 큰 애. C는 F 람다에서 C가 똑같기 때문에 F가 큰 게 단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단파장 또는 진동수가 큰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나 격투기를 딱 붙었어. 자식 이렇게 훅 이렇게 주먹이 스쳐 지나갔어. 그러면 어때요? 탁 치면서 얼굴이 붉어질 거 아니에요. 탁 순간적으로 긴장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자식에서 빡 이렇게 주먹을 맞았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파랗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란색 에너지가 크니까 파랗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세게 빡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너무 세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보랗게 되잖아. 알겠어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별로예요. 김영 씨 되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지고 있는데 괜찮죠? 이게 그래 보라색이 에너지가 크구나.
그러니까 보라색을 띠면 아 내가 그만큼 많이 맞았다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다시 갑시다. 만약에 물속에 보라색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많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빨간색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보라색이 들어오면 더 많이 느려지는 거야. 왜? 에너지가 크니까 전자한테 먹히면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상태로 내려오고. 그럼 벌써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지. 그래서 다시 내려와 보면 빛이 다시 또 방출되고. 그래서 보라색빛 단파장 또는 진동수가 큰 거가 들어가면 흡수 방출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라색은 튀김이야, 튀김. 빨간색은 죽이고. 알겠어요? 어느 게 똥으로 빨리 나와요? 죽. 알겠어요? 그럼 봐봐. 입에서 똥꼬까지 죽을 보내는 방법. 첫째, 먹지 말고 그냥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인정? 두 번째 방법은 먹어서 똥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먹어서 똥으로 보내는 게 많이 걸리지. 아시겠어요? 똑같은 얘기야. 진공 중에서는 먹힐 일이 없으니까 속도가 38광땡인데 물속에 들어가면 자꾸 먹히고 방출당하고 먹히고 방출당하고 이렇게 되니까 느려진단 말이에요. 28광땡이. 근데 죽을 먹은 게 아니라 내가 튀김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알잖아, 생물학적으로. 18시간 걸린다며, 소화되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오래 천천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리다고 볼 수 있다고. 물속에서. 근데 물의 굴절률이 뭐분의 뭐예요? V분의 C잖아, V분의 C. 그러면 이게 보라색일 때 더 느려지니까 굴절률 값은 빨간색하고 보라색 두 개만 비교하면. 물이긴 한데 빨간색이면 28광땡이 물이긴 한데 보라색으로 하면은 1.5 광땡이 누가 값이 커요? 이 값이 크지 이게 분모가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굴절률이 다르다는 거야. 진동수에 따라서. 알겠어요? 그럼 언제 진동수가 제일 크게 나온다고? 상대적으로 어떤 빛? 단파장 또는 진동수가 큰 보라색이 들어오면 물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려지면서 굴절률이 커져요. 진동수가 크면 속도가 빠르다고? 아니야, 그렇진 않고. 속도는 기본적으로 그 38광땡이로 다 똑같은 거지. 진공에서는 빛의 속도와 빛의 프리퀀시랑 상관없이 다 38광땡이에요. 그치, 들어와서 느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큰 게 이제 흡수 방출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실제로 이제 빛 입장에서 진행할 때 되게 천천히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연애로 따지면은 얘가 이제 쯔위인 거지. 쯔위. 그다음에 얘는 뭐 신봉선 뭐 강남역에서 뭐 한 10시간 정도 돌아다녀도 뭐 사인 해달라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쯔위 뭐 강남역에 오자마자 뭐 100m도 못 가겠지. 사인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누가 속력이 더 느려요? 네, 쯔위가 느린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쯔위에 대해서는 강남역이 굴절률이 큰 매질인 거야. 그런 얘기인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 무슨 문제가 생겼죠? 물의 굴절률이 값이 정해진 값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표준 물리학회에서 이제 회의를 한 거야. 표준값을 정하자. 그래서 뭘로 실험했냐면은 589나노미터짜리 파장으로 실험을 해서 그때 나온 물의 굴절률 3분의 4를 표준값으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하든가 빨간색으로 하면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뭘로 기준으로 삼을 거냐, 물의 굴절률을 해서 589 나노미터 가지고 이제 실험해가지고 물의 굴절률을 3분의 4 이렇게 구했어요. 이거를 표준으로 물의 굴절률의 표준값으로 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589 나노미터 저거 외워야 되나요?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가로등 있잖아. 가로등 무슨 색깔이에요? 나트륨 노란색이잖아. 그게 나트륨등인 거 알죠? 우리 왜 중학교 때 불꽃 반응 실험했잖아. 그 나트륨이 원래 589랑 589.6 나노미터 두 개가 있어요. 589 나노미터랑 589.6 나노미터 두 개가 있다고.
근데 아까 맥놀이 할 때 했잖아.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은 얼마로 보여요? 평균 얼마? 589.3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야. 그 나트륨 등으로 실험한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 등이 사실은 제일 만만하거든요. 얼마나 만만하면 길거리에 쓰겠어요.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물의 굴절률이라고 하더라도 보라색하고 빨간색으로 실험하면은 누가 더 크다? 보라색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이 이거야. 자, 진공에서 레드, 그 다음에 진공에서 바이올렛, 그 다음에 물속에서 레드, 물속에서 바이올렛. 이 네 명의 속도 크기를 나열해라. 할 수 있어야 돼. 제일 큰 놈은 누구게? 진공의 레드와 바이올렛. 둘 다 얼마? 38 광땡이. 그 다음은 물속에서 레드. 그 다음은 물속에서 바이올렛. 그렇게 적으세요. 어디서 바이올렛? 응? 그러니까 진공에서 레드하고 바이올렛은 속력이 같아요. 진공에서 레드하고 바이올렛은 속력이 같아요. 선생님 그 촬영하실 때 카메라 저 따라다니지 말고 요거 딱 여기에 딱 고정해 주세요. 딱.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물속에서 레드, 그 다음에 물속에서 바이올렛.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러면 굴절이 왜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고 실험을 간단하게 합시다. 자, 바다에 쭈이가 빠졌어요. 여기 쭈이입니다, 쭈이. 알았죠? 쭈이. 아니다, 아까 뉴스 보니까 강소라 나왔던데? 강소라 합시다, 강소라. 강소라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엄청 예뻐요. 검색해봐. 엄청 예쁘더라고. 내가 밴드에 올렸는데 어떤 학생이 이쁘다 뭐 이렇게. 자, 이게 강현우 씨야. 강 씨는 본이 하나인가? 네. 하나예요? 아, 그럼 안 되겠다. 본이 어디예요? 진주. 얘도 진주겠네? 그럼 되게 반갑겠네? 누가지? 마이노 씨 합시다. 마이노 씨. 자, 물에 빠진 거야. 현우 오빠, 아니다. 현우 동생이겠구나. 광수랑 나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뭐, 현우 씨 구해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달려가는 거지, 모래사장에서. 그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 우리 물리인들이니까. 자, 1번 경로로 뛰어갈 거냐, 2번 경로로 뛰어갈 거냐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1번? 몇 번? 1번, 2번 두 개 중에 1번? 땡. 왜 1번 경로가 별로냐면 1번 경로는 무슨 경로가 길어요? 바다의 경로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상에서는 뛰어가면 되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쳐서 가야 되니까 사실 1번 경로로 가면 가다가 벌써 강소라는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떤 경로를 줄이는 경로가 좋아요? 바다의 경로를 줄이는 경로가 좋다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사실은 의외로 되게 최단시간 경로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SOS 그 해변가에서 뭐 광안리라든가 이런데 해운대 이런 데 애들 뛰어갈 때 보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가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은 2번도 별로야. 왠지 알아요? 2번은 전체 경로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2번 경로보다 약간 안쪽 경로, 3번 경로쯤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속력이 지금 다른 매질이잖아요. 속력이 다른 매질이죠. 어디가 느려요? 얘가 느리지. 얘가 느리다고. 그럼 얘는 무슨 매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밀환 매질. 얘는 소환 매질. 그럴 때는 내가 최단 시간으로 내가 요 점에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절대 직선 경로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최단 시간으로 가고 싶으면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돼? 살짝 굴절된 경로. 살짝 굴절된 경로. 그래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거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빛이 왜 굴절되느냐? 최단 시간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
계속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최소 시간의 원리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선택하는 거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가 자취방이야, 여기가 학원이야. 자, 직선 거리로 1km야. 뛰어가면은 10분이면 뛰어가. 10분, 한 20분. 걸어서 20분. 근데 택시를 타면은 꾸불꾸불꾸불꾸불 해서 5km야. 그 다음에 택시비도 뭐 한 8,000원 나와. 그런데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자, 내가 눈을 떴는데 8시 55분이야. 뛰어가요, 택시 타요? 택시 타잖아. 그죠? 우리가 항상 선택하는 건 뭐예요? 최소 시간을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학원에 올 이유가 없지. 여러분들이 돈을 소중히 여겼으면 독학을 했겠지. 돈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돈보다는 어디에 가치를 둔 거예요? 시간에 가치를 뒀잖아. 그러니까 학원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면은 최소 시간으로 그 가치를 판단을 하더라. 근데 빚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최소 시간으로 가려면 어떤 경로? 네, 굴절된 경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걸 만든 사람이 페르마. 그래서 이름이 페르마의 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굴절의 법칙. 자, 이제 그 굴절이 일어날 때 어떤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물어볼게요. 굴절 일어날 때 빛이 지 맘대로 굴절하겠어요? 규칙성이 있겠어요? 네, 규칙성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굴절의 법칙이에요. 마이너 씨, 굴절의 법칙은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그저께 배웠어요? 배웠죠? 뭐 할 때 배웠어요? 줄물 소리 할 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성립해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따라서 입사광, 반사광, 굴절광. 그 다음에 이거는 입사각. 얘는 반사각. 이 두 개는 같죠? 무슨 법칙? 반사의 법칙. 얘는 굴절각. 알겠죠? 자, 이거는 수학적으로 비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반비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비례. 그래서 세타랑 V는 무슨 관계?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즉 V가 작으면 세타가 작다. 뭐라고 시작? V가 작으면 세타가 작다. 또는 무슨 매질일수록? 미란 매질일수록 세타가 작다. 또는 굴절률로 따지면 굴절률이 클수록 세타가 작은 거지. 알겠어요? 적어볼까요? 1번 V가 작을수록 세타가 작다. 1번 V가 작을수록 세타가 작다. 1번 V가 작을수록 세타가 작다. 2번 미란 매질일수록 세타가 작다. 3번 굴절률이 클수록 세타가 작다. 그럼 세 개 중에 뭘로 외우는 게 제일 장땡이냐?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미란 매질 쪽각도는 작다. 시작. 네, 무조건 남는 게 이게 굴절의 네 가지 특성 중에 제일 특성입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확장 형태. 자, V콜의 프람다에서 자, 파동의 본질은 뭐다? 파동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동! 알겠어요? 파동의 핵심 키워드는 파동. 파동 파트의 핵심 키워드는 그 제목에 있다니까요. 동. 알겠어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집을 한 번에 딱 표현하는 게 뭐예요? 문패 아니에요, 문패. 문패 뭐가 있어요? 아버지 성함 딱 있잖아요. 게임 끝났죠? 아, 이 집은 아버지 거구나. 아, 나는 지금 세대로 살고 있구나. 그죠? 그냥 한 번에 딱 표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 첫 장을 딱 펴면은 그 단원 제목 있잖아요. 그 단원 제목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지금 뭐 배워요? 파동. 그럼 파동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파예요, 동이에요? 동. 알겠어요? 뭐예요? 따라서 매질의 단지노가 에너지의 등속도이다. 알겠어요? 핵심 키워드는 두 개 중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의 등속도가 더 중요하죠. 무슨 공식 써야 돼요? 고속식 써야지, 고속식. 그래서 V는 뭐분의 뭐? 써보세요, 손으로. 시작. V는 뭐분의 뭐? T분의 람다. 시간분의 거리. 근데 변형해서 V는 F 람다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V는 F 람다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 진행할 때 뭐는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파동이 만들어질 때는 뭐가 통제 변인이지만 V가 통제 변인이지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조가 있는데 팔 이렇게 해보세요. 자, 수면을 때려보세요. 땅 때려보세요. 땅. 천천히 때리면은 무슨 파장? 긴 파장. 천천히 때리면 긴 파장 생기는 거예요. 자, 빠르게 때려보세요. 땅.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커졌으니까 단파장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파동을 처음 만들 때는 V가 통제 변인이니까 두 개가 반비례해요. 그러나 그렇게 생성된 파동이 진행할 때는 절대 뭐가 안 변해? F가 안 변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F가 통제 변인이니까 만약에 느린 매질에 들어가면은 파장이 짧아져야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결정된 거야, 빛이. 걔가 진행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경계면에 딱 들어가는 거야, 경계면에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 딱 들어오는 순간 뭐가 바뀌어요? V가 바뀌겠지? 그럼 뭐도 또 바뀌어야 돼? 람다도 바뀌어야지. 그러면 아까 했던 얘는 뭘로 확장하면 돼요? 이렇게 확장하면 되지. 이렇게 확장하면 되죠. 자, 처음 봤어요? 그저께 했던 거예요. 그저께 다 했던 거지 뭐. 자, 이게 확장 버전. 이거 외우기도 쉬워요. 따라하세요. 2분의 1. 외우기도 쉽죠? 못 외우면 바보예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풀 버전. 자, 굴절률이 뭐분의 뭐다? 정의가 V분의 C. 이때 뭐가 지금 상수예요? C가 상수죠? 됐어요? 도플러다. 도플러 되게 많네. 자, MV는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니까 나머지는 다른 애들이 2분의 1일 때 굴절률은 뭐라고 써야 된다? 1분의 2라고 쓰면 되겠지. 이게 풀 버전. 외울 수 있겠어요? 자, 연습장 꺼내요. 자, 굴절의 법칙 기본 형태 쓰세요. 물리수학 배우면서 연습장 쓰면 어떻게 해요? 연습장. 얇은 거 들고 다니세요. 자, 굴절의 법칙 기본 형태 써봐요. 아무 데나 써봐요. 책 뒷면이라고 써봐요. 정답이 뭐예요? 말해보세요. 시작. 더 크게 시작. 2분의 사인 스타1은 V2분의 V1. 그 다음에 펜 색깔 바꾸고 확장 형태. 뭐분의 뭐? 왜? 이유가 뭔데요? 무슨 공식에 의해서? V 콜 F 람다에서 누가 통제 변인이니까? F가 통제 변인이니까. 그래서 V와 람다는 비례관계 있다. 됐어요? 자, 색깔 바꿔요. 풀 버전. 뭐분의 뭐? N1분의 N2. 근거는 왜? 무슨 공식에서? N은 V분의 C라는 굴절률 정의에서 C가 통제 변인이니까. 그래서 N과 V는 반비례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물리 공부할 때 공식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이렇게 해서 근거가 이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 고개 드세요. 따라하세요. 2분의 1, 1분의 2. 알겠어요?
공식 외울 때는 재밌게 외우는 거예요. 자, 이때 N1분의 N2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상대 굴절률이라고 그래. 상대 굴절률. 알겠죠? N1분의 N2를 상대 굴절률. 1번 매질에 대한 2번 매질의 상대 굴절률이라고 불러요. 까지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넬의 법칙. 명품이죠? 스넬. 그죠? 자, 스넬의 법칙이 뭐냐? 자, 우리 굴절의 법칙 풀 버전이 뭐였죠? 또 크게 또 자, 여기서 얘 있잖아요. 얘를 서로 크로스로 써요. 그럼 뭐가 돼요? 1은 N2 sin 세타 2 이렇게 되죠. 이거를 스넬의 법칙이다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별거 없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n하고 세타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는 거죠, 이거. 이거 수학적으로 반비례죠.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굴절률이 크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세타가 작다라고 푸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 들었어요. 아까 1, 2, 3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까 여기서 1, 2, 3 하면서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아까 여기서 1, 2, 3 하면서. 그래서 네, 속도가 느릴수록 세타가 작다. 시작. 또는 미란 매질일수록 세타가 작다. 또는 굴절률이 클수록 세타가 작다. 라고 아까 세 가지 1, 2, 3 했었잖아요. 그죠? 그 얘기 또 나왔잖아, 또. 새로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으셔야 돼. 여러분들 봐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물, 유리. 얘는 뭐죠? 법선. 자, 빛이 이렇게 돌았을 때 그 다음 어떻게 되겠느냐? 무조건 굴절이 일어나야 돼. 어떻게 굴절돼야 되느냐? 이게 세타 1이에요. 자, 두 개 중에 어디서 더 느려집니까? 유리에서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쉐타가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느린 쪽에서 쉐타가 작다.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나오고 아예 이제는 어떻게 나오냐? 굴절률로 나와요. 굴절률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밀도가 큰 거죠. 이게 미란 매질이에요. 그죠? 미란 매질 쪽 각도는 작다. 시작. 그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외웁시다. 미란 매질 쪽 각도는 작다. 시작. 자, 그 다음에 굴절 경로의 특징을 정리를 하자라는 거는 잠깐 씹으셨다 합시다.